안녕하세요, 채무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든 개인 워크아웃이든 채무조정 관련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찾을 때 여러분들께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기 바로 직전이나 혹은 이미 그렇게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다급하게 뒤늦게 채무조정에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찾는 와중에 굉장히 흔히 보게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 비교. 저도 제가 개인회생이니 뭐니 이런 거 알아볼 적에 저도 그런 영상들을 여러 개를 보았고 또 글들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얻게 되는 정보들의 대부분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 사무실들에서 올린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개인회생 변호사 혹은 법무사 그 외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블로그 포스팅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본 전제가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는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아니라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솔직하게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해야지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채무조정제도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 신청료가 5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해도 한 100만원대이고 비싸면 막 수백만원에 이르고 심지어는 이상한 편법을 쓰고 해갖고 막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을 요구하는 그런 사무실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걸려있는 일이다 보니까는 절대로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비교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주질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계 채무자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마음만 급하고 불안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들 유튜브든 블로그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나름 배우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그 신뢰감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특히나 개인회생 파산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그 사자 직업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소득 자영업자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관계와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인데 절대로 개인 워크아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요. 그냥 여러분이 배가 굉장히 많이 고파갖고 식당 골목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그 처음 보는 국밥집 사장님한테 저 오늘 배가 많이 고픈데 오늘 국밥 먹을까요? 만둣국 먹을까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해주는 똑같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좀 현혹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교묘하게 공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개인회생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고 개인 워크아웃이 더 안 좋은 것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굉장히 여러 가지 영상들을 저도 보았거든요. 개인회생 사무실들에서 올린 영상들. 제가 봤던 영상들 중에 제대로 솔직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해주는 사무실 딱 한 군데 봤습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법률 사무소예요. 그래서 다른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고 이러는 곳이고 이것만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무슨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들처럼 거기에 목매는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는 오히려 중립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회생 파산 사무실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릇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이 안 된다면서요? 라고 물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봐요. 아니,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냐고. 그럼 이분들께서 하는 말씀이 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근데 사실 비슷한 이야기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올려놓으신 영상이 많아서요, 혹은 인상이 좋으셔서요.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적합하고 유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소리들이거든요. 교묘하게 개인 회생이 더 좋은 제도인 것으로 여러분에게 들리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의사나 변호사 모르고 사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자,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사실 이제 구체적인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또 이야기는 드릴 거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요. 분명히 이제 개인 회생이 그 사적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 워크아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제도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인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이고 명확한 이제 법률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맞아요. 하지만 그 강력하다라는 의미가 채무 탕감이 더 많이 되고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개인 회생보다 개인 워크아웃이 더 적합한데 개인 회생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 저는 여럿 보았고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개인 회생을 취소하고 개인 워크아웃으로 가신 분들도 꽤 있고 오히려 그래서 본인에게 더 유리하고 좋은 채무 조정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원금 감면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인터넷 상에서 공식 자료로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채무조정 개인 워크아웃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지원 내용이라는 부분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채무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그 다음에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 여력을 감안하여 감면 최대 70%까지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각, 미상각 이런 용어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금 감면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와우. 아예 안 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 회생에서도 원금 감면은커녕 이자조차도 하나도 감면받지 못하고 원리금 100% 변제의 개인 회생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으로 무슨 제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보다는 나에게 더 적합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여러분은 더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작은 과일, 사과나 배 깎기 위해서는 그냥 작은 과도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굳이 커다란 수박을 자를 때 쓰는 굉장히 비싼 커다란 칼을 가지고 사과를 자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각 채무 조정 제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가 더 좋고 더 나쁘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내가 처한 상황을 먼저 분석한 다음에 나에게 더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찾는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짧게 여러분에게 좀 경각심을 드리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에 관련된 비교 자료들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차차 제가 개인 워크아웃이나 그런 다른 채무 조정 제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힘내세요, 여러분.